강제 철거 당일 달구가 그를 집 밖으로 끌어낸 순간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벽 안에서 어르신, 벽에서 돈이 나오고 있어요. 총액은 10억 원입니다. 여보, 달구는 밤마다 벽을 끊었습니다. 걔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숨겨둔 10원을. 어르신, 오늘 안 나가시면 강제 집행입니다. 철거업체 직원들이 몰려든 골목 앞 76 노인은 낡은 대문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저 양반 보상금 더 받으려고 버티는 거래 개 한 마리 때문에 동네 전체를 불편하게 하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집 벽 속에 10억 원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이 죽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 평생 지켜온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인의 발밑에서 늙은 개 한 마리가 미친 듯이 짖으며 벽을 긁어댔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으며 비웃었습니다. 저것 봐, 개도 미쳤네. 바로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집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비닐에 쌓인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000원권, 50,000원권 다발들이 먼지 속에서 빛을 반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철거 직원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야? 이거 진짜 돈 맞아? 경찰이 출동해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무려 10억 원.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우릴 살렸구려. 재개발이 한창인 도심 외곽, 오래된 골목엔 이미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간판은 벗겨지고 전봇대엔 철거 일정이 붙어 있었습니다. 빈 집마다 붉은 X표가 그려져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골목 끝 낡은 단층집 한 채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30평 남짓한 작은 집이었지만 그곳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76의 장기호 씨는 낡은 방석에 앉아 달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12살이 넘은 골든 리트리버였고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한때 황금빛이던 털은 이제 하얗게 발해 있었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습니다. 그는 달구의 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달구야, 이 집 떠나기 싫은데 말이지, 여기엔 우리 추억이 다 있잖아.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이 희미한 조명 아래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내 윤미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아내마저 잃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창틀에 기대 앉아 골목을 바라보니 옛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어릴 적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무릎이 까지던 날 아내가 달려나와 아이를 안아주던 모습,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던 풍경, 아내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흥겹게 노래하던 목소리. 그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를 떠나면 추억도 다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말이지. 당신도 완전히 잃는 것 같아서. 달구는 그의 무릎에 턱을 괴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귀를 쫑긋 세우며 방 안낡은 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벽은 오래전 아내가 도배를 다시 하자고 말했던 곳이었습니다. 사실 그 벽은 남들 눈엔 평범했지만 유난히 두꺼웠습니다. 20년 전쯤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기호 씨, 이 벽 좀 보강해야 할 것 같아요. 금이 간 것 같아서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살아도 돼. 집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아내는 혼자 목수를 불러 벽을 두껍게 보강했습니다. 그때 그는 아내가 무얼 하는지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일 때문에 바빴고 집안일은 아내가 알아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기 전 아내의 사진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좀 힘들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달구를 데리고 갈 곳도 없고 사람들은 날 욕심쟁이라 하고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달구가 낮게 낑낑거리며 벽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피곤한 눈으로 달구를 불렀습니다. 달구야, 그만 자자. 벽에 뭐가 있다고 그러니? 하지만 달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벽을 긁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행동은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코를 벽에 바짝 대고 숨을 들이마시더니 발로 벽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밤새 달구의 발소리가 들렸고 벽을 긁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쯤 그는 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달구가 벽 앞에서 앉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말입니다. 그는 일어나 달구 옆에 앉았습니다. 달구야, 넌 뭘 보는 거니?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 하지만 달구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벽만 응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눈빛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벽을 손으로 쓰다듬어 봤습니다. 차갑고 거친 벽지 촉감만 느껴졌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보, 달구가 이상해졌어요. 요즘 자꾸 벽만 쳐다봐요. 그는 아내의 사진에 말을 걸었지만 사진 속 아내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나흘 후 철거업체 직원 2명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명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안전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계세요? 오늘까지 짐 빼셔야 합니다. 그는 대문을 열며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이사갈 곳을 못 정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직원 중 한 명이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정이 정해진 겁니다. 다른 집들은 다 나갔어요. 혼자만 남으시면 곤란합니다. 이미 3번이나 연기해드렸잖아요. 다른 직원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최종 통보일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달구 때문에 임시 거주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임시 거주시설에 전화를 걸 때마다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반려동물은 안 됩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다른 입주자분들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는 달구를 바라봤습니다. 늙은 개는 그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유일한 가족인데 직원들이 돌아간 뒤 옆집 빈집 앞에서 주민 몇 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양반 보상금 더 받으려고 버티는 거래. 그러게. 개 한 마리 때문에 동네 전체 일정을 지연시키면 어떡해. 듣자 하니 보상금이 적다고 불만이래. 애인 욕심이 과하지. 나이 먹고 창피한 줄도 모르나 봐. 그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단지 갈 곳이 없어서 머뭇거린 것뿐인데 사람들은 그를 욕심쟁이로 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달구에게 말했습니다. 달구야, 사람들이 우릴 나쁘게 봐. 하지만 난 너를 버릴 수 없어. 내가 우리 집의 마지막 가족이잖아. 달구는 그의 손을 하드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달구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엔 조용히 자던 개가 밤새 벽을 긁고 낑낑거리며 울었습니다.
벽지가 찢어질 정도로 세게 발톱으로 긁어댔습니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구야, 왜 자꾸 그러니? 벽에 쥐라도 있나? 그만 좀 해라. 벽이 다 망가지잖아. 하지만 달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발로 벽을 긁어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여기를 보라고 외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달구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는 달구를 안아 떼어 놓으려 했지만 달구는 다시 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빨로 벽지를 물어뜯으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달구야, 정신 차려. 왜 이러는 거야? 그는 당황했습니다. 12년을 함께 살면서 달구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민원실에서 30분을 기다린 끝에 담당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제가 개를 키우는데 임시 거주지에서 받아줄 수 있을까요?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뒤적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임시 거주시설은 반려동물 동반이 어렵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그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규정을 좀 융통성 있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 개는 제 가족입니다. 죽은 아내가 부탁한 유일한 가족이에요. 공무원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다른 입주자분들 민원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개를 버릴 순 없습니다. 공무원은 모니터를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소에 맡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호소요? 네, 임시로 맡기셨다가 나중에 데려가실 수도 있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나이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공무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다음 민원인을 불렀습니다. 그는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달구는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난 어떡하면 좋겠소. 당신이 부탁한 달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사흘 후 철거 업체에서 내용 증명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붉은 글씨로 최종 통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금일로부터 48시간 이내 퇴거하지 않을 시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이틀, 단 이틀 만에 30년을 살아온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철거업체 팀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안전모를 쓴 중년 남자는 문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내일까지 안 나가시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이미 법원 허가도 받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루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팀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여러 번 연기해드렸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공사 일정이 다 밀려 있어요. 그가 돌아간 뒤 그는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달구를 안고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도 개도 자신도 어디에도 속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하면 좋겠소.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달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벽을 향해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고 행동이 필사적이었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날 정도로 찢어댔습니다. 그는 달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달구는 계속 벽을 긁고 발로 차고 이빨로 벽지를 뜯으려 했습니다. 벽지가 찢어지고 그 아래 회색 시멘트가 드러났습니다. 달구야, 그만해. 벽이 다 망가지잖아. 하지만 달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벽을 공격했습니다. 발톱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개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가? 그는 천천히 벽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탁, 탁.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벽 안쪽이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 벽은 딱딱한 소리가 나는데 이 벽은 공명음이 났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벽 뭔가 이상한데 속이 빈 것 같아.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확인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일이면 집을 떠나야 하는데 벽을 뜯어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벽을 부수면 오히려 배상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달구는 그의 곁에서 낑낑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가끔씩 벌떡 일어나 벽을 향해 달려가려 했습니다. 새벽 무렵 그는 작은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달구가 다시 벽을 긁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벽지가 제법 넓게 찢어져 있었고 그 안쪽에 뭔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벽 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와 비닐 냄새 같은 것이었습니다. 달구야, 넌 도대체 뭘 보는 거니? 여기 뭐가 있는 거야? 달구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벽을 긁었습니다. 발톱에서 피가 흘러 벽에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는 달구를 안아 떼어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달구는 힘껏 저항하며 다시 벽으로 달려갔습니다. 달구야, 제발 그만해. 내 발이 다쳤잖아. 하지만 달구에겐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사명감에 사로잡힌 것처럼 벽만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도, 존엄도, 미래도 모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철거팀이 트럭 3대를 몰고 왔습니다. 직원 5-6명이 대문 앞에 서서 그를 압박했습니다. 팀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정말 나가셔야 합니다. 법원 집행관도 곧 도착합니다. 그는 짐도 제대로 싸지 못한 채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내의 사진과 달구의 목줄만 들려 있었습니다. 달구는 그의 발밑에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주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SNS에 글을 올렸는지 구경꾼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건 찍어서 올려야 정신 차리지. 맞아. 요즘 이런 사람들 많아. SNS에 올려서 망신 좀 줘야 돼. 그 말에 그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집도 지저분하고 개까지 끌어안고 버틴다니. 저러니까 자식들도 안 찾아오는 거지 뭐. 나이 먹고 창피한 줄도 모르나 봐. 한 여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휴, 저게 좀 봐. 더럽게 생겼네. 저런 걸 왜 키우는지 모르겠어. 그 말들이 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달구를 꼭 안았습니다. 철거 직원 하나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보상금 더 받으려고 이러시는 거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개를 데리고 갈 곳이 없어서.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핑계 대지 마.
보호소에 맡기면 되잖아. 개 한 마리 때문에 이 난리야? 달구는 그의 바짓단을 물고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행동은 여기서 나가자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개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달구를 안고 골목 밖으로 한 걸음 나갔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30년을 살아온 집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벽엔 아내가 직접 붙인 꽃무늬 벽지가 발에 있었고 마당엔 아내가 심은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집을 지키지 못해서, 당신과의 추억을 지키지 못해서.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정신이 온전한가? 걔 때문에 저 난리야, 참.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되나? 한 젊은 남자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2025년에 저런 사람이 아직도 있어? 걔 좀 버리면 되는 거 아냐? 그 말에 그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견디며 골목 끝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달구는 그의 무릎에 턱을 괴고 조용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개의 발톱에선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달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집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빨리 멀리 가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와랄랄, 끙끙끙. 그는 달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달구는 그의 바짓단을 더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달구야, 왜 그러니 진정해라.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달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그를 집에서 멀리 끌어내려 했습니다. 목줄을 물어뜯으며 힘껏 당겼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달구가 단순히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달구야, 너 뭘 아는 거니? 그는 달구의 행동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눈을 감자 아내와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12년 전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기호 씨, 난 괜찮을 거예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지금까지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잖아요. 하지만 병은 생각보다 빠르게 아내를 앗아갔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아내는 많이 야위었고 머리카락도 다 빠졌습니다. 한때 통통하고 건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다 쓰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살리기 위해선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아내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유기견 보호소에 갔습니다. 수십 마리의 개들이 우리 안에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중 한 마리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생후 2달쯤 된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그는 그 강아지를 안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강아지를 보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이 아이 정말 귀엽네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당신이 지어보세요. 아내는 강아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달구. 달처럼 환하게 우리를 비춰주라고 달구. 그렇게 달구는 그들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달구는 아내의 투병 기간 내내 침대 아래에서 아내의 손을 하치며 곁을 지켰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면 달구는 낮게 낑낑거리며 위로했습니다. 아내가 항암 치료로 토할 때면 달구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간호사들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게 정말 영특해요. 사람 같아요. 아내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던 날, 아내는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기호 씨, 달구 부탁해요. 이 아이는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내가 못다한 사랑을 대신 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여보. 당신이 나을 거예요.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호 씨, 거짓말 마요. 우린 둘 다 알잖아요. 제발 달구를 잘 부탁해요. 그리고 아내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힘이 빠져갔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보? 하지만 아내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유언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달구를 바라봤습니다. 달구는 여전히 집 쪽을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무언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말했던 거야. 달구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구나. 그는 달구의 울음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무언가를 경고하는 신호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구야, 넌 뭘 알고 있는 거니 말해봐. 달구는 그를 더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그가 달구에게 이끌려 집에서 15m쯤 떨어진 순간 엄청난 굉음이 터졌습니다. 쾅! 집의 한쪽 벽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생긴 진동과 벽 내부의 깊은 균열이 한꺼번에 붕괴된 것입니다. 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랐고 벽돌과 나무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지붕 일부도 함께 무너져 내렸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쾅! 쿠르릉! 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무너진 집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있었으면 죽었을 거야. 철거 직원들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안전 점검은 다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했고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달구를 꼭 안았습니다. 개가 없었다면 자신은 저 잔해 속에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달구야, 내가 날 살렸구나. 내가 알고 있었구나. 달구는 꼬리를 흔들며 그의 얼굴을 하찼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고 안전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잔해를 치우던 중 철거 직원 한 명이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여기 이 벽 안에 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잔해를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벽 속 깊숙한 곳에서 비닐로 곱게 쌓인 묵직한 물체가 나왔습니다. 아니,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기자 그 안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돈이야? 10,000원권 다발, 50,000원권 다발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박, 이거 진짜야? 얼마나 되는 거야? 구조대원이 비닐 묶음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총 20개의 묶음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1시간. 마침내 경찰관 한 명이 말했습니다. 총액 10억 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10억? 세상에 10억이라고? 벽 속에 10억이 숨겨져 있었다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어떻게 이런 돈이? 철거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돈 오래전에 숨겨둔 것 같습니다. 벽 안쪽 깊숙이 이중으로 만든 공간에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돈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돈이. 그때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기호 씨, 이 벽 좀 보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살아도 돼. 하지만 아내는 며칠 후 혼자 목수를 불렀습니다. 그때 그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벽은 이미 새로 보강되어 있었고 아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벽 좀 튼튼하게 했어요. 지진 나도 끄떡없을 거예요. 그는 그때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 아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기호 씨, 언젠가 쓸 일이 생길 거예요. 그때까지 잘 지켜요. 그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무엇을 지킨다는 거지? 하고 생각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 기록을 뒤졌습니다. 며칠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10억 원은 아내가 25년 전 젊은 시절 장인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었습니다. 장인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다 돌아가시면서 외동딸인 아내에게 목돈을 남겼습니다. 당시 장인은 말했습니다. 미선아, 이 돈은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쓰거라. 남편한테 짐이 되지 말고 너 혼자 지혜롭게 관리해라. 아내는 그 돈을 은행에 넣지 않고 집안에 숨겨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알리면 남편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벽 속에 이중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돈을 조심스럽게 넣어뒀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하지만 남편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아내는 그 비밀을 평생 지켰습니다. 심지어 투병 중에도. 경찰관이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이 돈은 합법적인 상속 재산입니다. 사모님께서 장인어른께 받으신 유산이 맞습니다. 은행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줬구나. 마지막까지 우리를 살렸구려. 달구는 그의 발밑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내가 찾아냈지? 엄마가 시킨 일 다 했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달구가 밤마다 벽을 긁던 이유를, 미친 듯이 짖던 이유를, 그를 집 밖으로 끌어낸 이유를. 아내는 죽기 전 달구에게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본능으로, 냄새로, 기억으로. 그리고 달구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숙연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한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구나.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돈의 출처를 확인한 결과 합법적인 상속 재산으로 최종 인정되었습니다. 아내가 장인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 명확했고 세금도 당시 이미 납부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구청과 철거업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그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다치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철거업체 사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보상을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재계가 저를 구했습니다. 구청은 그에게 안전한 임시 거주지를 제공했고 무엇보다 달구의 동반이 특별히 허용되었습니다. 규정을 예외 적용한 것입니다. 어르신, 반려견과 함께 지내실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문을 철회하며 그에게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골목에서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만 재계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10억 원의 현금은 은행에 안전하게 예치되었습니다. 은행 직원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 금액이면 자산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조용한 곳에서 달구와 함께 살 집만 있으면 됩니다. 그는 그 돈으로 작은 전원주택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당이 있어서 개가 뛰어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이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곳이 있습니다. 산자락 아래 조용한 집이에요. 마당도 넓고 공기도 정말 좋습니다. 그는 직원과 함께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고 마당엔 감나무와 매화나무가 있었습니다. 뒤편으론 작은 산이 보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가 좋겠습니다. 몇 주 후 그는 새 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사랑이 그와 달구에게 새로운 집을 선물한 것입니다. 이사하는 날 그는 옛집 터를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무너진 벽자리엔 아직 잔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꽃 한 송이를 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새 집으로 갑니다. 당신이 마련해준 집으로요.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장기호 씨는 달구와 함께 새 집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녔습니다. 산자락 아래 작은 전원주택은 조용했고 공기는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렸고 꽃잎이 하늘거렸습니다. 그는 평상에 앉아 달구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달구야, 이제 우리가 조금은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 내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달구는 꼬리를 흔들며 그의 손을 핥았습니다. 늙은 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벽을 긁지도 낑낑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화롭게 그의 곁에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그는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좋아하던 상추 여기 심었어요. 잘 자랄 거예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물도 주고 벌레도 잡고 있어요. 저녁이 되면 그는 마당 평상에 앉아 달구와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사랑 덕분에 나와 달구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린 행복해요. 아내의 마지막 사랑이 벽 속에서 나타났고 그 10억 원은 단지 부가 아니라 두 생명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반찬을 가져왔고 아랫집 아저씨는 텃밭 가꾸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어르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개 산책시킬 때 우리 동네 뒷산 좋아요. 경치도 좋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돈은 우리를 구했어요. 하지만 진짜 선물은 돈이 아니라 당신이 우릴 끝까지 생각했다는 그 마음이었어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았어요. 달구는 그의 무릎에 턱을 괴고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늙은 개와 늙은 사람, 둘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마당에 아내를 위한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장미를 심고 작은 벤치를 놓았습니다. 그곳에 앉아 그는 매일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았어요. 달구랑 산책도 다녀왔고요. 텃밭 상추도 잘 자라고 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의 노후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마음과 자신을 살린 반려견과 함께하는 따뜻한 하루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그는 마당에 핀 작은 들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린 괜찮아요,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린 다시 살아났어요. 10억이라는 큰 돈보다 더 큰 걸 받았어요. 당신의 사랑을요. 달구는 그의 발밑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두 생명은 조용히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마무리. 벽 속에 숨겨진 10억 원.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위해 평생 지켜온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뒤에도 그 사랑은 벽 속에, 추억 속에, 그리고 반려견의 본능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달구는 아내가 남긴 마지막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주인을 구하고 숨겨진 사랑을 찾아내고 새로운 삶을 열어준 것입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사람만이 가족일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곁을 지키는 존재, 말없이 사랑을 전하는 존재, 위험을 감지하고 생명을 구하는 존재. 그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누군가 남긴 사랑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소중한 분들과 그리고 곁을 지켜주는 존재들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